예, 안녕하세요. 저 천재교육의 이정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지식 융합 컨퍼런스에서 이제 얘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어, 온라인상으로나마 이제 에듀테크 관련자분들을 만나게 될 수 있어서 그 또한 역시 이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에듀테크 스타트업 네트워킹을 통한 AI 진단, 추천, 예측 서비스 에 대한 어떤 적용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천재 교육 에듀테크 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천재 교육이 2015년도 에듀테크 센터를 이제 설립을 해서 현재까지 한 5년 반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매해 이제 스타트업 선정 발굴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에듀테크 센터를 거쳐간 기업들도 한 30여 개 정도가 되고 지금도 한 6개 정도의 기업들이 이제 입주해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도, 17년도 해서 이제 엑셀러레이션 이제 연계 지원 사업들을 계속 수행을 했었고요. 특히 2018년도에는 이제 컨텐츠 진흥원하고 같이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데모데이 행사나 에듀클라우드 행사 그리고 해외 탐방 같은 기회들을 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신기술 금융사를 이제 저희 그룹 내에 이제 설립하면서 이제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 역시 조금 더 면밀히 보고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0년 올 초에도 이제 에듀테크 스타트업 선발하고 지원하는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에듀테크가 아무래도 조금 더 활황이고 이제 여러 스타트업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이전까지는 뭐 한 20에서 30개 정도의 어떤 스타트업들이 신청을 하고 거기서 저희가 선발 절차를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올해 초에 같은 경우에는 한 70여 개 기업들이 이제 신청을 해주셨고 거기에서 한 10개 정도를 선발해서 현재 같이 이제 네트워킹을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에 보시는 이제 사무공간 관련해서는 한 68석 정도가 이제 가산동 오피스에서 이제 같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활동들을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이제 멘토링 활동, 엑셀러레이션 활동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듀테크 센터는 에듀테크 스타트업만을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고 운영한다는 것이 다른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하고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데모데이의 개최나 그리고 이제 투자 IR 이제 홍보 활동을 통해서 스타트업들이 네트워킹을 하고 투자 시드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제공해 주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지금 만나기가 어려우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의 어떤 시설 같은 것들을 지금 같이 활용해서 홍보 영상도 만들고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같은 부분들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초 최초 에듀테크 센터를 만드는데 이제 가장 큰 목표였었던 천재 교육과 스타트업들의 어떤 공동사업 추진 같은 부분들도 이제 예상보다는 그렇게 활동적이진 못하지만 몇 가지 케이스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중에서 이 부분은 18년도에 진행했었던 이제 프로그램을 좀 발췌한 내용인데요. 이제 실제 선발 모집 활동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교육 동향에 대해서 뭐 교육 전시를 참가하거나 해외 스타트업들 미팅을 이제 추진하면서 동향 탐색들을 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됐었고요. 스타트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 멘토링이나 IR 멘토링 그리고 잠재 고객 네트워킹 그리고 스타트업 데모데이 같은 활동들을 펼쳐 나가고 있었습니다. 18년도에는 또 좀 특이하게 이제 중국 쪽의 IR과 관련해서 같이 나가서 전시회도 하고 IR 피칭도 하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과정도 이제 거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업들하고 같이 이제 사업을 만들어내고 이제 협력하는 모델들을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천주교육 에듀테크 센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만들어냈었던 것이 뭐 닥터메스 솔루션이 이제 하나의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재 교육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천재 교육 그룹은 이제 교육, 교과서, 에듀, 상사, 프린피안, 인터내셔널 등의 회사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천재 교육. 천재 교육은 이제 교재 사업이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티셀파나 내전석 같은 온라인 서비스들이 있고요. 천재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교과서 사업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밀크티로 얘기되어질 수 있는 이제 이러닝 사업, 초중고에 대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법 에듀는 이제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이 주업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뭐 18년도, 19년도 해가지고 블렌디드 러닝 쪽을 이제 개발하기도 했고 아마도 21년에는 이제 학원 프랜차이즈 역시 그 스마트 러닝으로 좀 전환하는 기회들을 현재 모색해보고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말씀드릴 주제 중에 결국은 이제 AI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설명드리려고 했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진단 모델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문항 반응 이론이라는 IRT 이론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어댑티브 테스팅이라는 이제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첫 번째 한 2018년도에 내전석 시스템을 오픈을 했었고요. 그 오픈했었을 때 어떤 결과물 중에 하나인데 그 학생들이 한 5문제에서 12문제 정도를 풀게 되면은 해당 학년의 학생의 수준을 이제 표시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학년의 문제를 평가를 보기 위해서는 뭐 30문제를 보거나 25문제를 봐야지 이제 수준을 가름할 수 있었던 것이 과거의 어떤 기법이었다면 IRT와 CAT를 적용을 해서 한 6문제, 12문제 사이에서 이제 학생의 수준을 가름할 수 있었다라는 게 큰 의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제 곡선이 결국은 문항 특성 곡선이라는 ICC 곡선인데요. 여기서 이제 가로축에 해당되는 게 이제 학생의 수준을 나타내는 축이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세로축에 보여지는 축이 이제 문제의 정답 확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항 하나하나마다 이 곡선이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곡선을 통해서 그 학생의 수준을 진단하는데 정확히 매칭이 되는 문항을 골라주는 것이 이제 CAT와 IRT로 구성된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곡선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파라미터가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제 변별도, 난이도, 추측도라고 해서 3가지 이제 파라미터를 추출해야 되는 작업인데 이 부분이 이제 실제 산출하는 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정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어렵다고 하는 것이 그 IRT를 돌리려면은 실제 이제 추천하는 것이 1000문항 이상의 풀이 이력이 존재해야지 IRT의 특성 곡선을 추출할 수 있고 그 특성 곡선이 정확히 추출돼야지만 실제 CAT 서비스에서 정확한 이제 문항을 출제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데요. 그 1000개 이상 풀이 이력을 가진 문항들의 숫자의 한계로 인해서 서비스를 확장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찾은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찾고 논문도 찾고 한 방법은 결국 베이지안 IRT라는 기법을 활용하면은 그런 한계들을 좀 돌파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해당 기법을 좀 썼고요. 그렇게 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100문항 정도, 그러니까 한 문항당 100개의 풀이 이력 정도만 있어도 문항 특성 곡선의 파라미터를 산출할 수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사업적으로 혹은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좀 득보는 부분은 이제 연단위의 진단을
가능했었던 방법이 기존의 ART로 이제 했었을 때 방법이었다면 한 달 정도의 단위 혹은 단원 단위로 진단 평가를 할 수가 있는 모델로 이제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예측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왼쪽에 보시는 사업 계획 대비 실적, 이 장표가 왜 갑자기 통탄제 같이 나왔을까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이쪽 표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매출이 1,100억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1,100억이 잘한 건가 못한 건가, 뭐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굉장한 숫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대기업에서는 1,100억이라는 숫자가 훌륭하지 못한 숫자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해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년 대비해서 보기도 하고 사업 계획 대비해서 실적을 분석하기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사들의 어떤 모습일 것입니다. 결국은 그 계획 대비 갭을 분석함으로써 잘한 게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실제 실행 아이템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 사업 계획을 세우는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와 같은 논리로 봤을 때 이제 학생들의 어떤 성취도가 그냥 단순한 하나의 숫자로 대표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학생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더 세분화되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예측 점수를 산출해보고 그 예측 점수 대비 실제 점수가 어떻냐라고 찾아본다면은 특정 개념은 예측대로 잘했고 특정 개념은 예측 대비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갭을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조금 더 의미 있는 어떤 분석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예측 모델을 하게 된 어떤 큰 동기가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예측 모델은 Deep Knowledge Tracing이라는 DKT 모델을 활용을 해서 이제 단원별 예측 서비스를 현재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이 DKT라는 알고리즘은 이제 스탠포드나 칸 아카데미, 구글의 연구자들이 이제 인공신경망 모델 기반으로 해서 학습자의 지식 상태 그리고 측정하고 예측하는 모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학습자의 과거 행동 데이터를 이제 기반으로 학습자가 다음 문제를 맞출 확률을 예측하는 모델로 이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의 그래프에서 보실 때 이제 오른쪽에 빨간색 그래프가 이제 AI가 예측한 점수이고 왼쪽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그래프가 실제 학생이 이제 맞춘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측 대비 비교함으로써 실수, 추측, 취약, 우수 같은 어떤 학생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리치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추천 모델입니다. 이제 AI 추천 모델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컨셉을 좀 나열해 본 부분인데요. 그 큰 메모 박스가 이제 범위하고 수준을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학생은 이제 해당 과목에 대해서 저 9개 박스를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겠느냐? 잘 아는 부분은 이제 수준이 높은 것만 이제 개념을 배우고 문제도 풀고, 잘 모르는 거는 이제 개념 역시 난이도가 낮고 문항도 난이도가 낮은 거를 배치해서 풀 수 있다면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어떤 효율성들을 좀 담보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면에서 추천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봤었고요. 거기에서 그 이쪽 보라색에 칠한 부분은 만약에 취약하다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 학년 것들을 배워줄 수 있는 모델도 있을 것이고, 잘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다음 학년의 어떤 일부를 발췌해서 보여줬을 때 동기 유발에 이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 모델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델 개발하고 실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추천 모델이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뭐 컨텐츠 기반 필터링 모델이나 협업 필터링 모델,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이제 첫 번째 분류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컨텐츠 기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특정 유저가 과거에 이제 사용했었던 이력을 보면서 그 유저가 좋아했었던 것들을 이제 카테고리 5번에 있는 유사 카테고리들을 이제 추천해 줄 수 있다라는 전제로 요 모델이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이 아이템에 있어서 아이템의 속성들을 잘 정의를 하고 과거 데이터들을 입혀봤을 때 추천해 줄 수 있는 기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추천 모델 중에 하나는 이제 협업 필터링에 대한 모델인데요. 여기에서 유저 기반 협업 필터링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추천 대상 유저가 어떤 유저랑 비슷한가를 일단 매칭을 좀 해보고요. 추천 대상 유저가 아마도 비유저랑 상당히 비슷한 특성을 갖는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면은 아이템 8번을 추천해 줌으로써 추천 대상자가 8번 아이템을 좋아할 것이다 라는 추천 모델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쇼핑몰에서도 하는 추천이고요. 지금 범용화된 추천 기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기반 추천인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유저 기반 추천에서 아이템하고 유저를 그냥 가로 세로 축을 좀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동일하고, 이 역시 이제 쇼핑몰 등에서 많이 활용하는 기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고 많이 연구 개발되고 있고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제 AI를 활용한 협업 필터링 모델입니다. 이 부분은 각각의 알고리즘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저희도 뭐 이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저희한테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현재 적용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 기법을 말씀드리다 보니 저게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건데 라고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영화하고 개인을 매칭시키는, 뭐 만약에 좀 넷플릭스다 혹은 뭐 유튜브다라고 했을 때 추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왼쪽 표에 이제 세로축은 이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축에 나와 있는 것들은 영화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토마스라는 사람이 이제 노팅힐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점수를 얼마 줄지에 대해서 그 평점을 예측해주는 모델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학습자하고 문항하고 딱 치환을 하면은 영화 추천 알고리즘하고 교육의 개념 추천이던 문항 추천 같은 서비스들을 입혀볼 수 있겠다라는 전제로 이 부분을 연구하고 개발하게 된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현재 이제 적용 준비를 하고 뭐 내년 초 정도에는 이 부분을 이제 실제 서비스로 만들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이외에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었던 뭐 진단 모델, 예측 모델, 추천 모델을 통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다 공이 이제 밀크티의 서비스가 적용되고 있는 영역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발췌해서 별도의 서비스들을 만들어 볼까 현재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2년 전에 저희 밀크티라고 하는 스마트 학습 서비스를 봤을 때 블랙홀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컨텐츠들을 이제 디지털라이징 해야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웹 기술이든 학습 분석의 기술이든 들어갔었어야 됐고, 인력도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었어야 했고, 자본도 투입이 돼서 스마트 학습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현재 바라보는 스마트 학습 플랫폼은 이제 어떻게 보면 화이트홀에 가깝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학습 이력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플랫폼에서 계속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 형태로 쌓이게 되고, 그것들을 분석함으로써 고객의 성향도 또 더 알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수익들을 창출해낼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스마트학습 플랫폼 자체가 뭐 화이트홀이 돼가고 있다라고 이제 현재는 느끼고 바라보고 있고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모델이 결국은 네트워킹, 뭐 스타트업과의 상생 그런 모델이었는데요. 스타트업의 아이디어하고 스킬을 통해서 뭐 천재 교육의 데이터, 경험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솔루션 중에 하나가 닥터메스 솔루션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공동사업으로 형태가 그러니까 만들어져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의 AI 스킬을 가지고 저희의 문항 그리고 프리 이력, 서비스의 아이디어 그리고 컴퓨팅 자원들을 활용해서 협력 사업들을 이제 밀크티 AI 쪽은 이제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타트업 분들도 좋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기술을 가지고 계신 기업들도 저희 역시 이제 열린 플랫폼을 지향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지향하다 보니 이제 협업할 수 있는 기회들을 앞으로도 좀 계속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발표는 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